나는 서명펜을 쥔 채로 손이 떨렸다. 40년의 피땀이 스민 회사가 이제 아들의 손에 넘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CFO 김민준의 메시지, 서명하지 마세요. 모든 게 거짓입니다.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아들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회사를 더 크게 만들게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이제 보니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번쩍였다. 이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내 아들이 내 제국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 회사는 내 전부였다. 1980년대 아버지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4천만 달러 규모의 IT 제국으로 키웠다. 한성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칩셋으로 세계를 정복한 회사. 나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특히 CFO 김민준은 내 오른팔이었다. 20년 전 그가 합류한 후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는 항상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조언했다. 그런데 왜 지금? 왜 아들에게 넘기려는 이 순간에? 준호는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부사장으로 앉혔다. 그는 영리했다. 투자자 미팅에서 매력적으로 웃고 직원들에게는 친근한 리더였다. 하지만 최근 이상한 점들이 쌓였다. 재무 보고서의 미묘한 불일치. 갑자기 등장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이름의 외국 투자자. 그리고 아내의 죽음 이후 준호의 태도가 변한 것,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교통사고였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병원 복도에서 준호가 울며 안겼던 그 순간. 아버지, 서명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쥐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대표님, 서둘러야 합니다. 준호 씨가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비밀 계좌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로 달려갔다. 비가 내리는 강남 거리를 가로지르며 내 가슴속에 복수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대표님, 준호 씨가 2년 전부터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 그 돈으로 아내님의 사고를 무마한 흔적이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아내의 사고.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준호가 내 아들이 어머니를. 나는 책상을 내리쳤다. 증거를 보여줘.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준호의 비밀 메모. 아버지의 약점, 어머니의 죽음. 이를 이용해 회사 장악. 그 글씨는 준호의 것이었다. 배신의 깊이가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왜 내 아들이 나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민준이 설명했다. 준호는 대학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다. 빚이 쌓였고 어머니가 알게 돼 싸웠다. 그날 밤 사고가 났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증인을 매수하고 나에게는 어머니의 실수라고 속였다.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회사에서조차 그날을 회피하며 일에 매달렸다. 이제야 알았다. 모든 게 준호의 계획이었다. 회사 자금을 빼돌아 빚을 갚고 나를 은퇴시키려 한 거다. 대표님, 복수하시겠어요? 민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준호의 오른팔이었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저도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싸웁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밤부터 내 인생은 복수의 여정이 됐다. 준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도 무너질 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호를 불렀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웃었다. 준호야, 어제 서명은 미뤄두자. 좀 더 생각해보자.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아버지, 왜요? 투자자들이 기다려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안에 숨겨진 불안이 보였다. 민준과 우리는 비밀 계획을 세웠다. 준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회사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했다. 해커가 아니었다. 민준의 옛 동료, IT 전문가였다. 그날 오후 첫 번째 증거가 나왔다. 준호가 회사의 해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기록. 수혜자는 그의 연인, 모델 지은 씨. 그녀는 최근 회사 홍보 모델로 고용됐다.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지은을 불렀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준호와의 관계, 그리고 그 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뱉고 있었다. 지은은 준호의 도박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의 사고 후 지은이 준호를 위로하며 접근했다. 그녀는 증언을 바꾸는데 돈을 받았다. 당신이 준호를 부추겼군. 나는 말했다. 지은이 울었다. 준호 오빠가 강요했어요.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대요. 그녀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준호가 정말 악마인가? 아니면 절박한 선택을 한 피해자인가? 나는 그녀를 해고했다. 하지만 증거를 쥐고 그녀를 미끼로 삼기로 했다. 준호는 의심했다. 저녁 식사에서 그는 물었다. 아버지, 지은이가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회사 정책이야. 이제 내가 설명할 차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한강변 묘지, 비가 그친 후의 습한 공기. 여보, 미안해. 내가 늦었어. 나는 무릎 꿇고 울었다. 그 죄책감이 복수의 연료가 됐다. 민준이 전화했다. 대표님, 더 큰 비밀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아버님의 과거를 캐고 있어요. 내 과거? 1990년대 회사 초기. 나는 경쟁사를 빼돌아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한 직원이 자살했다. 나는 그걸 숨겼다. 준호가 그걸 알면 그는 나를 무너뜨릴 무기를 쥘 터였다. 배신은 양방향이었다. 나는 내 죄도 마주해야 했다. 준호의 다음 움직임이 왔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아버지의 은퇴를 서둘러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동의했다. 그들 중 일부는 준호에게 뇌물을 받은 자들이었다. 나는 반격했다. 민준과 함께 가짜 문서를 만들어 준호의 자금 세탁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준호는 빨랐다. 그는 나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아버지, 요즘 스트레스 받으세요. 쉬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가족의 파국.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준호를 용서한다면?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불가능했다. 복수는 시작됐다. 이사회 날 회의실은 전쟁터였다. 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한성테크의 미래는 혁신입니다.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준이 내 신호를 기다렸다. 갑자기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준호의 은밀한 통화 녹음. 아버지를 미치게 만들어야 해. 그럼 회사가 내 거야?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조작이야. 그는 소리쳤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일어섰다. 준호야,
내가 한 짓을 다 알아. 어머니의 죽음, 자금 도난. 끝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믿지 마세요. 민준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민준. 그는 준호의 편이었나? 아니, 그의 과거. 민준은 10년 전 준호의 멘토였다. 하지만 배신당하고 나를 선택했다. 대표님, 제가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 변명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준호가 웃었다. 민준 아저씨, 당신도 내 계획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 차례예요. 충격. 민준이 준호와 손잡았다는 증거가 쏟아졌다. 가짜였다. 준호의 트릭. 그는 민준을 함정에 빠뜨렸다. 나는 분노했다. 너희 둘 다 이 배신자들. 회의는 파국으로 끝났다. 투자자들이 떠났다.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나는 준호를 쫓아냈다. 하지만 그는 법정으로 갔다. 아버지의 학대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은 지옥이었다. 변호사들이 내 과거를 파헤쳤다. 1990년대 자살 사건. 피고는 범죄자입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내 아들은 살인자요. 법정이 웅성거렸다. 준호가 울었다. 아버지, 왜 저를 미워하세요? 어머니는 제가 사랑했어요. 그의 눈빛에 진심이 스쳤다. 순간 나는 흔들렸다. 정말 사고였을까? 증인들이 바뀌었다. 지은이 증언했다. 준호 오빠는 운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운전했어요. 트위스트. 그녀가 범인? 아니, 준호가 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미안해요, 오빠. 빚 때문에. 나는 갈등했다. 복수는 누구에게? 준호. 민준. 나 자신.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민준을 만났다. 당신이 진짜 배신자였군 후 그는 고백했다. 준호의 계획에 동조했어요. 하지만 후회했어요. 대표님을 구하려 한 거예요. 그의 칼은 내 등에 꽂혔다가 다시 뽑혔다. 반격은 계속됐다. 나는 회사 자산을 동결하고 준호의 계좌를 추적했다. 그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나는 쫓아갔다. 비행기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제주도의 펜션. 파도가 치는 밤, 나는 준호를 찾았다. 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총을 들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의 일기장. 이걸 읽어봐.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내 어머니를 배신한 이야기. 준호가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기에는 적혀 있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 어머니가 알았고 그 스트레스로 아팠다. 사고는 복수. 준호가 웃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도왔어요. 그녀가 원한 대로. 충격의 연속. 어머니가 준호에게 속삭였을까? 아버지를 벌줘 가족의 비밀이 폭발했다. 우리는 싸웠다. 말로, 주먹으로. 너는 괴물이야. 아버지가 먼저 괴물이었어. 피가 흘렀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다. 우리는 무너졌다. 민준이 도착했다. 그는 진짜 구원자였다. 둘 다 그만하세요. 회사는 이미 무너졌어요. 주가 폭락, 소송. 모든 게 끝. 하지만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용서해요. 제가 사랑했어요.
그의 포옹은 따뜻했다. 순간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헛된 것인가?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다. 준호 무죄. 증거 부족. 하지만 나는 승리했다. 회사를 되찾았다. 민준과 함께 재건. 그러나 마음속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감옥에 갔다. 그녀의 편지,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나는 준호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왜 죄? 1년 후, 한성테크는 부활했다. 새 CFO는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떠났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해외로 갔다. 마지막 편지, 아버지, 미안해요. 어머니의 복수를 제가 대신했어요. 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나는 나의 죄를 고백했다. 자살 사건의 유가족에게 그들은 용서했다. 인간은 다 약해요. 이제 나는 은퇴했다. 아들이 아닌 새로운 리더에게. 하지만 마음속에 준호의 그림자가 남았다. 그는 돌아올까? 용서할 수 있을까? 독자들은 말할 거다. 준호가 옳았어. 아버지가 악당이야. 그게 이 이야기의 힘.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어머니의 묘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여보, 이제 쉬어요.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비극적 해피엔드. 복수는 영원한 상처를 남긴다.